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플렉스 웨비나에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플렉스 웨비나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김용건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벌써 5시인데, 벌써 200명이 넘게 들어와주셨어요. 이제 계속 조금씩 다 들어오고 계신데, 네, 지금 퇴근에 임박한 이 시간의 경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와디즈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와디즈의 보상 이야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펀딩이란 말 자체가 되게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펀딩이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의 가치들과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또 발전되고 있는데, 와디즈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주로 조직 문화, 브랜딩 이런 쪽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50명부터 350명까지 그리고 이제 시리즈 D 투자를 또 받았는데 거기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사실 보이지 않게 구성원들의 성장 그리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견인해온 숨은 제도들이 바로 이제 보상과 복리 후생 여러 가지 그런 파트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히스토리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옆자리에 와디즈의 한병화 인사기획 팀장님 지금 와 계신데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디즈 인사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한병화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 인사기획팀에서는 인사 제도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교육 조직 문화, 평가, 보상, 노무까지 HR 전 영역을 좀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2017년도에 와디즈에 합류를 해서 지금 6년 차가 벌써 되었고요. 그간 정말 많은 그 사건들과 네. 많은 스테이지를 겪으면서 아직도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네, 오늘 그 와디즈의 보상 복지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 쌓아오셨던 경험담들 들려주실 텐데, 뭐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보상이란 게 어떤 왕도라든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의 회사의 상황과 또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어떤 교과서 같은 정답보다는 실제로 한번 앞서간 어떤 와디즈라는 선배의 어떤 기업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어서 좀 몸풀기 게임을 여기 오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시청하러 오신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자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게 보상 밸런스 게임이에요. 네. 이게 밸런스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TV로는 많이 봤는데 해본 적 없고 업무에 관해서는 더욱더 경험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제가 보상이란 주제에 대해서 좀 쉬운 꼭지 2가지를 가지고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팅으로 이제 제가 1번, 2번 선택지를 드릴 건데 거기에 1번이라면 1번, 2번 이렇게 채팅으로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본 연봉 말고 어떤 별도의 보상이나 복지를 제공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보상이 없을 때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예, 제가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보상이 없이는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별도의 보상이나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예, 투표하실 분은 1번. 아니다. 그래도 보상은 필요하다. 2번. 지금 한번 투표해 보실까요? 1번, 2번 한번 보시죠. 네. 별도의 보상이나 복지를 제공하면은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1번. 아니다. 그래도 보상은 필요하다. 2번. 지금 조금씩 신호가 너무 뻔한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제가 보상에 대한 얘기인데 필요 없다면 이게 그렇죠? 실제로 사전 질문을 주신 분 중에 대표님이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을 주셨었어요. 네. 지금 보상이 이렇게 트리거로 나와서 더 좋은 효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영화 대사처럼 막 호의를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역효과도 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팀장님 몇 번이신가요? 저 당연히 저도 2번이고요. 당연히 2번인가요? 대세에 따라서 2번이고요. 네네.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예전처럼 우리가 막 가족 같은 회사니까 우리 가족끼리 뭐 믿음으로 간다. 뭐 이런 네. 말도 있지만 네, 사실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구성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상이고 네, 네. 그것들이 적절하게 잘 주어졌을 때 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거를 잘못 설계한다던가 잘못된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네. 악효과가 날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게 무서워서 사실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약간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지 않은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도 이제 화두가 되고 좀 있는 주제인데,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주제예요. 이게 전사 구성원에 이제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밸런스 게임. 그리고 아니다. 잘한 사람만 차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투표해 주세요. 1번은 전사 구성원에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동등하게. 2번은 잘하는 사람만 차등 지급해야 된다. 어떤 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까요? 한번 투표 한번 가볼까요? 네네. 2번. 차등 지급, 지금 일단 포문을 연 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좀 더 많은 성과를 주고 보상을 한다. 네. 1번도 이제 간혹 보이시고요. 뭐 MZ라면 2죠. 뭐 실력주의, 능력주의에 맞게 보상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조금씩 1번도 보이고 네,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그쵸? 기준도 이제 내부에서 세워야겠죠. 지금 폴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와디즈라는 회사가 스테이지를 갔을 때 성장을 했으니까 그 성장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취지인 건지, 아니면 뭐 연간적으로 연봉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를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일한 비율로 연봉을 인상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공정함을 위해서 했다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고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 복지인 건지 아니면 정말 구성원들의 성과에 기반해서 주는 보상인 건지에 대한 약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과 어떤 배경으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뭔가 동등하게 뭔가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렇죠. 또 성과에 따라서 좀 그 비중의 가중치를 줘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좀 약간 맛보기로 이렇게 밸런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결국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는 보상과 복지를 잘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설계해야지 좀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구성원의 리텐션, 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좋은 보상이 결국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목차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맨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보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장이랑 한번 토크한 시간을 갖고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와디즈의 보상 복지 히스토리를 한번 쭉 이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보상 복지를 기획할 때 좀 빠지기 쉬운 어떤 좀 실수할 부분들 그리고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 이런 것들을 한번 세 가지를 쭉 다뤄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Q&A를 하는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업에서 왜 보상이 필요할까에 대한 것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상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되게 철학적인 원론적인 얘기 첫 질문이어가지고 네네네. 사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순하게 정의만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내부와 외부를 좀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내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일 것 같고 외부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다른 그 수많은 예비 지원자들한테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력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또 PR할 수 있는 부분이 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연봉, 그러니까 보상하면 또는 연봉도 네. 있지만 뭐 연봉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주어지는 뭐 복지제도 아니면 뭐 직책, 역할, 뭐 동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내부적인 관점과 외부적인 관점. 그렇죠. 저도 이제 계속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보상하면은 뭔가 대가, 내가 한 만큼의 대가,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강했는데 HR 입장에서는 이제 뭐 채용이라든가 그리고 내부적으로서는 그렇게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부분들의 차원을 나눠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시면서 연봉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인 어떤 보상의 뭐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보상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전적인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연봉이나 성과급처럼 또 이제 저희가 사는 질문 받은 것 중에서 보상을 돈으로 많이 주는 게 구성원에게 결국 제일 좋은 게 아닌가요? 이런 말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또 그렇다고 금전만 이제 주는 게 맞는지 금전 말고 다른 어떤 보상의 형태 복지제도의 어떤 좋은 점은 없을지 그런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갖는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상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연봉. 그쵸. 사실 여기 저도 그렇고 네네. 뭐 용건 매니저도 그렇고 네네. 연봉을 너무 높게 받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연봉들을 다 주어지고 회사도 기분 좋고 뭐 구성원도 기분 좋고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네. 일단 첫 번째는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 외에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네.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두 번째는 아까 댓글에서도 이제 뭐 MZ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 각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들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높은 연봉이 최고야 라는 사람도 네네. 있지만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곳이면 좋겠어. 뭐 아니면 좋은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어. 각각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연봉만이 왕도는 아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다 정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네. 이런 것들을 인사 담당자들이 잘 고도화해서 네. 보상을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봉이란 보상으로 뭔가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거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이제 시니어 분들, 뭐 아까 MZ세대 말씀하셨지만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뭔가 연봉이나 보상 테이블보다는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좀 할 수 있는가. 특히 엔지니어 분들은 어떤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가, 일할 수 있는 방식이 구축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되게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를 좀 개념을 잡고 들어갔는데, 좋은 보상, 특히 이제 보상을 이제 막 설계를 해야 되거나, 뭔가 이제 이걸 어떻게 수립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보상이 뭐고, 좀 개선이 필요한 보상, 했지만 좀 실패, 어떻게 보면 좀 롤백하기 쉬운 보상, 뭐 이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좋은 보상과 개선이 필요한 보상의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좋은 보상은 네. 그쵸. 구성원들이 원하는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때 좋은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회사의 상황 그리고 네. 뭐 회사의 스테이지 규모에 따라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와디즈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보상 제도를 계속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직 몰입도 조사를 통해서 네.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기도 하고 네. 매달 진행하는 전사 컨퍼런스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네. 또 이제 제가 뭐 각 현업에 있는 담당자들을 좀 만나면서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를 잘 듣고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잘 체계화를 해서 네. 그것들을 딱 해결해 줬을 때 네. 이게 좋은 보상이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듣기 좋은 말은 회사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너무 보인다. 지금 완벽하지 않은 거 알지만 그렇죠. 노력하는 이게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 긁어주는 상황들이 좋은 보상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좀 보상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 더 진짜 보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네. 구성원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나쁜 보상이라고 하면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현실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딱 남들이 다 하길래 우리도 좀 해보자 해서 딱 발표를 했다가 네. 그거를 회수하게 될 때, 아, 이게 현실적으로 네. 워킹이 안 그쵸? 돼서. 네. 그러니까 의도한 거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비용 시뮬레이션이 잘 안 돌아가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회사가 감당이 안 된다던가 네. 뭐 아니면 제도에 대한 뭔가 규정들이 잘 서 있지 않아서 네.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다시 뺏겨야 된다던가.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면 네. 정말 이거는 시도해본만 못하다. 나쁜 보상이다. 네.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시도를 했지만 빠르게 롤백될 때만큼 구성원들이 거기서 일종의 뭐랄까요, 배신감 내지는 그렇죠.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서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쉬울 것 같네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인트로를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좋은 보상과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보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와디즈가 시리즈 A, B하고 D를 거치는 시간이 그렇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약 6년간 있었는데, 계속 이제 HR을 담당하시면서 보상과 복지를 개편도 하고 업데이트한 시기가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성원의 수도 50명에서 350명으로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 단계가 곧 이제 성장의 어떤 스테이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조금씩 이제 스케일업이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좀 해오셨는지 각각 시기별로 좀 해오셨던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얻었던 것들, 성과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쭉 한번 발표해 주시는 시간을 그럼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와디즈의 보상복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옛날 생각이 네.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막 옛날 메일부터 공지했던 것들만 찾아보면서 옛날 생각이 네. 되게 많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와디즈를 처음 합류했을 때가 2017년 4월이었고 그 당시에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조직 규모가 5, 60명 정도 될 때였어요. 50명.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3, 4개월, 한 반년 이내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었고 네. 시리즈 C를 받기 이제 2018년도가 될 때까지 50명에서 120명 정도 규모가 네. 있었는데 네. 아마 이 스테이지에 계신 그 인사 담당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명 초반대까지는 네. 구성원 전체가 얼굴과 이름을 그래도 아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마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때는 조금 더 저희가 보상 복지에 대해 포인트를 가져가는 부분은 네. 원팀이었어요. 한 그러니까 팀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리즈 A, B, E 때는 약간 사업이 좀 성숙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시도해보고 뭐 가설을 세우고 네. 검증하고 개선하면서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협업 과정에서의 굉장한 시너지가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오피스를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자가 포인트였는데요. 네네네. 이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가 입사했었을 전에 이런 네네. 공지가 나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판교에 오피스가 있는데 오피스를 이동할 때도 구성원들한테 우리 이제 오피스 이사 갈 건데 네.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막 이런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네. 실제로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오피스가 좀 구현이 됐고요. 네. 당시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좀 고민을 했냐라고 네. 하면 회사를 계속 있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일도 하지만 업무가 끝나고 나서 내가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온전히 휴게를 즐길 수도 있고 네. 또 일을 할 때도 혼자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약간 마이크로 오피스 같은 곳에 가서 아. 혼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뭐 음식도 맛있게 간식바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해놓고 뭐 동아리 활동을 장려를 해서 일단 저도 이때를 좀 떠올려 보면 약간 회사가 저의 삶이고 저의 삶이 회사였다. 근데 그게 네네. 뭔가 제가 인사 담당자여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그 뭔가 예쁜 공간에서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머물고 싶은 공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회사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와디즈는 지금도 연결이라는 주제로 와디즈 인원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는데 보면은 뭐 회사가 구성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뭐 임팩트 포럼, 그러니까 저게 네. 전사 타운홀 미팅이거든요. 아, 월로 진행하고 뭐 아침마다 게임 진행하고 그리고 우수사업 뭐 포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워크숍, 뭐 회식 그리고 막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또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주고 아예. 네 그리고 저희가 행사에 정말 진심이어가지고 네네. 제가 초반에 인사팀에 왔을 때는 와 나 이거 이벤트 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뭔가 뭐 소풍도 가고 뭐 송년회 신년회 그리고 직원들끼리 막 비어 파티 뭐 게임 대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팀이다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연결이 된다 그리고 회사가 너무 재밌는 공간이다 라는 조금 뭔가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복지 보상 제도를 좀 설계를 네.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는 좀 더 이제 구성원이 더 회사에서 더 머물면서 성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쵸. 일하기 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그게 이제 연결이라는 걸 통해서 이때 당시 스테이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가설들을 실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더욱 그 팀의 얼라이먼트가 중요한 시점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채택을 하셨군요. 그래서 A, B 단계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네. 좀 진행을 해봤고 네. 그러니까 시리즈 C 단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제 작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120명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서 아. 250명까지 오는 시기라서 네. 정말 그러니까 폭풍 성장의 시기. 네. 네, 폭풍 성장의 시기인데 네. 사실 제가 보상이라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본질은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인사에서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는 회사가 엄청 성장하는데 구성원들이 이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아, 딱 지금이 그러니까요. 이 시기가 그 시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구성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것. 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시리즈 C 단계에서 집중했었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재밌는 저희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좀 가져온 내용인데 네. 이제 저희가 시리즈 C 투자를 받고 저희가 이런 이거는- 관련된 네. 기사예요. 기사인데 네. 보면은 판교역이거든요. 아. 저희가 깜짝으로 그 직원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씩 생겨서 아. 저희가 직원들을 진국이라는 페르소나라는 저런 캐릭터를 만들었고 네. 그 진국이라고 부르는데 네. 고맙다고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의 배러 메시지를 아, 이렇게 보여줬어요. 쉘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구성원들이 볼 수 있게끔 맞아요. 네. 판교에 딱 내리면은 보니까 네. 뭔가 직원들을 위한 광고였잖아요. 그렇죠. 되게 반응이 좋고 뭔가 아무튼 되게 인터널 브랜딩으로서의 이제 맞습니다. 복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네, 다시 돌아가자면 네. 그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시리즈 A, B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과와 효율에 좀 더 포커싱된 환경이라고 보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오피스 리뉴얼을 뭐 당연히 시리즈 A, B 단계도 했지만 C 단계에서는 좀 대대적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도 확장하니까 조금 더 다른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게 되고 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책상이나 의자도 조금 더 편하고 브랜드 있는 것으로 바꿔서 네.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 회의 공간, 뭐 집중 업무 공간을 만들고 네. 보면 뭐 이게 사내 카페가 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지라고 생각해 보면 네. 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커피를 마시는 고민을 저희가 줄여서 아.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루틴인 거죠. 아. 요즘 루틴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는 사내 카페가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음료를 먹을 수 있어서 구성원들이 뭐 비 올 때 뭐 딴 데 나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뭐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가 이제 택배가 와도 예전에는 직접 찾으러 갔지만 네. 택배를 자리까지 배달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조금씩 이제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네. 그리고 요새 저희가 또 힘을 썼던 게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도 제도를 개선을 하는데 네. 사실 뭐 복지도 중요하지만 네. 인사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가 업무 효율을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조금 더 스타트업답게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였다면 네.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제를 딱 선언하면서 네. 우리는 자유롭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일하자. 그래서 40시간으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네.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당을 주겠다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하기도 하고 네. 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도록 유연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 아, 이때 도입을. 네. 네. 네, 그래서 뭐 출퇴근도 편하도록 뭐 셔틀버스도 제공을 하고 네. 뭐 근속 리프레시드 휴가도 도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좀 구축을 했고요. 네. 그 말했던 두 번째 이제 성장을 하도록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도록 이 파트인데 네. 저희가 와디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1년에 한 번씩 조직 몰입도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때 질문을 저희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1번 질문이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냐 아. 해서 저희가 문항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보상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맞아요. 그런 설문 문항들을 설계하신 거군요. 뭐 보상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네. 문항들이 있고 네. 2번 문항은 그러면 와디즈에서 본인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네네. 그럼 인사에서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네. 와디즈에서는 우리가 이걸 좀 잘해주고 있고 못해주고 있구나. 약간 그걸 이런 이제 부분들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있는데 와디즈 구성원들 한 350명 되는 구성원들이 제일 1번으로 원하는 것은 성장이에요. 개인의 성장. 그러니까 나는 나의 성장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연봉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의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회사가 주고 있는 것들도 사실 1위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상위 랭크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회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많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했던 것도 회사가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를 살 때만큼은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구입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제약이 없이 그냥. 그쵸. 네네. 뭐 외부 교육을 내가 수강하고 싶다, 뭐 세미나를 듣고 싶다,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그럼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내부 채용이라고 저희가 사내 네, 공모, 네. 그러니까 직무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 요거는 직무 이제 자기가 맞습니다. 원하면은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포지션도 이제 그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와디즈 내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내부 채용을 하면은 내가 안 하던 업무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지원을 해주니까 구성원들도 되게 잘 이용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리텐션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뭐 이직이나 퇴사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네. 해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전 직원 스톡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것도 네. 이제 회사의 성장을 하는 것만큼 회사가 성장하면 구성원들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네.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다 지급을 했고 아. 입사하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한번 네, 네. 크게 보상을 제공을 시리즈 네. C 단계에서 이때 단계에서 하셨군요. 한번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C 단계가 약간 이런 부분이 네. 있었다는 거고요. 네. 이게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저희도 작년 이제 11월에 시리즈 D 이제 규모를 해서 250명, 그러니까 현재 350명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시도해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1000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시리즈 D. 네네.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서, 네.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첫 번째. 우리 와디즈인 내부 구성원들이 네. 내가 와디즈인이라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목적. 네. 두 번째는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와 와디즈라는 회사 가고 싶다. 와, 이런 게 있네. 이게 이제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에서 맞아요. 이제 요 둘을 이제 동시에 좀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설계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D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이번에는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저희 시리즈 D 행사 했습니다. 보통 이제 네네. 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 그렇고 하나의 큰 이제 스테이지를 넘으면 이제 되게 자축을 해요. 뭐 우리 그쵸. 이만큼 성장했어요. 뭐 막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자축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런 행사들을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 세 가지 꼭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보상, 안전, 라이프 디자인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상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어, 그 전석 컴포넌스 한 달에 한 번 임팩트 포럼에서 네, 네. 저희 대표님이 엄청 기대 많이 하셨거든요. 막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쵸? 그때 딱 발표를 했을 때 그 저희 채팅창 장난 아니었거든요. 반응이. 실제 반응.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왔었었는데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즈 D 정도 규모가 오면 아마 지금 많은 회사에서 채용 광고들을 보면 네. 사이닝 보너스 몇 프로 지급 엄청 많이 그죠? 보여요, 요새. 뭐 최대 네. 1억까지 네.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도 이제 시리즈 D가 됐으니 많은 인재들을 데려오려면 사이닝 보너스 제도를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인사 담당 저도 그리고 대표님도 생각한 그럼 우리 구성원들은 외부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사이닝 보너스 주는 건 좋은데 네. 그럼 우리가 이 큰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구성원들에게 보상이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그쵸. 그 생각은 그때는 당시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그런 아젠다가 나온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닝 보너스를 외부에 먼저 선전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함께 해준 와디즈인들에게 네. 동일한 보상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광고에 뭐 최대 얼마까지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정하게 누구나 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아. 숫자를 정하자. 아. 그래서 20%를 를 정하시고. 정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발표를 했고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이건 뭐 그러니까요. 폭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원들에게도 굉장히 좋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안전 파트예요. 제가 장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네네. 네. 전 장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파트는 저희가 와디즈 5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와디즈 5원칙이 있고 네. 그 5원칙과 진국에 일하는 법 10가지가 있는데 네. 그 1원칙이 우리는 옳은 일이라 합니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이 네. 저희가 작년 1년 전쯤에 새로운 파트 2개를 추가를 했어요.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재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전 프로세스를 구비합니다. 라고 선언을 딱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번에 우리가 시리즈 D 보상을 받았으니까 네. 이 보상을 통해서 직원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심리 상담, 뭐 재무 상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사랑 이렇게 맺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안전에 재난에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상해를 입었을 때, 네.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나의 가족, 저희 부모님,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전체 가족들이 단체 상해보험을 이번에 같이 가입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안전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까지 회사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네. 이런 제도를 좀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전 단계가 어떻게 보면 성장에 좀 포커싱이 됐다면은 이제는 좀 구성원의 어떤 생활, 라이프, 맞아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성숙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요. 좀 더 네. 이렇게 확대를 한 거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우리가 그 마디즈인의 라이프까지를 네.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와디즈 펀딩 포인트, 그러니까 와디즈 저희 자사몰이죠. 자사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을 했고 네. 또 개발자분들에게 장비 포인트를 지급을 했는데 네. 사실 전 와디즈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서비스고 너무 좋아하는 서비스라서 네. 평소에도 펀딩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스토어에서 구매도 많이 하는데 네. 확실히 지급 포인트를 회사에서 주니까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제가 이거를 제가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펀딩 6번 하고 펜지샵에서 9번을 4번, 10번을 결제를 했어요. 네. 이게 다 회사의 포인트로 한 게 아니라 반은 포인트, 반은 저의 사비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는데 네. 제가 여기 계신 그 만약에 여기 서비스가 만약에 그 구성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면 이 포인트가 왜 좋냐면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와디즈를 계속 봐요. 뭐 살 거 없나? 그쵸. 뭐 펀딩할 거 없나? 쇼핑이기도 네. 하고, 어떻게 보면. 네. 뭐 구성원들끼리도 계속 네. 무슨 프로젝트 뭐 봤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오니까 네. 네. 구성원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보상이 아니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네. 쭉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거 지금 장표에서 이제 네. 기업의 핵심 가치하고 계속 얼라인된 설계를 이제 보상을 설계하는데 요 부분도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좌측에 있는 게 와디즈의 미션, 비전, 오원칙. 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일에 집중해서 우리 와디즈인 진국이가 일하는 방법을 좀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인사가 보상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네. 제도를 다 설계를 할 때 네. 우리가 일하는 법 그리고 우리 와디즈의 오원칙에 해당하는 어떻게 가치와 얼라인 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실 이 각각 원칙들 안에는 행동 양식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고 있다라는 네.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지금 발표 쭉 해주신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조직의 이제 규모 그리고 이제 뭐 투자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시기와 이제 당연히 싱크가 되면서 이제 각각 보상과 복지의 방향성도 조금씩 이제 그 포커스가 달라지고 있는데 작은 조직일 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조직이랑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이 돼서 큰 조직일 때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보상의 방향을 정리하자면 각각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그 보상의 목적은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성과를 만드는가에 네. 대한 그 기준점을 잡고 각각 스테이지별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구성원이 좀 많지 않았을 때는 네. 협업에 좀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연결하고 연결해서 일을 더 맞습니다.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조금 더 네. 포커싱하는 거군요. 네. 하고 좀 단계가 넘어갈수록 성장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네. 그리고 최근 단계까지 와서는 와디즈라는 브랜드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에 인재 영입을 했을 때 네. 우리 와디즈도 인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네. 외부 인원들도 우리 네. 회사를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좀 실질적인 금전적인 그런 보상들을 것들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이제 맞습니다. 믹스가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해 주시면서 채팅창을 보니까 잠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간단하게나마 네, 이제 좀 간단한 질문들은 한번 소화를 하고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네. 보면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군요. 네네. 함혜미님이 네, 직무와 관계없는 외부 교육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여쭤보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는 도서 구입비는 네. 직무와 관계없는 거 다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 소설책 책 이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저희는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지원하겠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잡지나 네네. 아니면 뭐 우리 딸을 위한 육아서적이나 뭐 이렇게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포인트를 저희는 주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HR 담당자지만 소설책을 읽거나 다른 인문학 도서를 읽으면서도 그렇죠. 제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외부 교육 지원도 그러니까 직무라는 것을 한정 짓는 게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마케팅 팀에서는 우리는 이게 직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네. 좀 성장에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뭐 도서 지원은 아예 제한을 두지 않았고 네. 그 외부 교육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제한을 두긴 했지만 조금 좀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고 있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 교육 같은 걸 신청해서 듣기도 합니다. 이게 직무랑 바로 이렇게 핏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두 개 정도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나초님이 네. 사이닝 보너스 이번에 발표하셨을 때 네.
혹시 뭐 특정 기간 내에 퇴사 시 페널티 이런 게 있나요? 네. 아, 그거는 사실 이제, 네네. 페널티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이닝 보너스나 리텐션 보너스나 약정을 하는 건데, 네. 리텐션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의 그 전제 조건은 네. 재직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몇 년 이내 퇴사 시 이제 반환의 네. 조건이 있는 거고, 와디즈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뭐 1년 내에 퇴사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아, 뭐 그런 이제 좀 그쵸. 비중을 이렇게 나누어 분할해서. 기간별로 조금 분할을 해가지고 네,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질문도 되게 많이 주고 계신데, 네. 요거는 한번 저희가 Q&A 때 한번 네. 싹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네. 그러면은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와디즈의 이제 보상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성과가 좋았던 케이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거는 왜 좀 성과가 좋았는지 한번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주제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방금 사실 말씀드렸던 네. 자기개발 지원제도가 성과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성과가 좋다라는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구성원의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네. 제가 말했던 대로 구성원의 니즈가 성장이었잖아요. 네. 그 성장을 충족시켜 줌도 있었는데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성공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구성원이 성장을 해서 외부에서 교육을 수강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네. 본인이 성장해서 와서 그걸 업무에 적용시키면 그게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전문성에 그쵸. 쌓을 수 있고 네. 새로운 시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되게 선순환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 그 자기개발 지원 제도를 확대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자기개발 지원 제도가 저희 인사팀까지 결제를 맡고 아, 결제란이 조금 원래 그랬었어요. 허들이 좀 있는 편이었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각 조직 안에서 아. 예산을 그냥 크게 부여하고 네네. C레벨 그러니까 직책자가 판단해서 인사팀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아, 예산 그- 자체를 그 부여를 안에서 했어요. 아, 그렇게 하고 근데 또 예산을 부여하면 그게 한정돼서 그 이상을 못 듣냐 막 이렇게 질문이 나와서 네네. 여기까지는 자유롭고 그 이상은 또 기존처럼 저희한테 하면 또 해줄 수 있다. 아, 그렇게. 네, 네. 계속 이렇게 다듬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시도하신 것 중에서 네. 좀 이건 약간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한 보상 좀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이런 케이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궁금한데 네. 재택근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지제도에 대한 뭐 실패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와디즈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복지가 아닌 일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 내부에서는 네. 네네. 근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재택근무가 익숙하고 저희도 재택근무를 활용을 잘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2019년도에 네. 코로나 시대 이전에 그 노마디즈 데이라고 해서 노마디즈 데이. 네, 한 달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를 발표를 했었어요. 아. 근데 저희 인사 담당자의 그 목표는 네.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네. 일을 집에서 하길 바랬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아. 한 달에 한 번씩 네.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이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디즈의 재택근무는 네. 복지제도가 아니라 네. 일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네. 그래서 뭐 그 이후부터는 재택근무를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했죠. 뭐 협업이 방해가 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막 이런 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두고 네. 그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네. 뭐 사실 지금은 이제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뭐 그 당시에 약간 이런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너무 뼈저리게 이제 느꼈어요. 전파를 하는가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예. 또 이런 것들을 또 막 그 다음에 얘기하자니 뭔가 또 그동안 그렇게 써왔던 구성원들한테는 또 약간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맞아요.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또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꼭지로 넘어가 네. 볼게요.
보상복지, 이렇게 기획하면 안 된다. 그 파트가 있는데, 이 제목처럼 보상복지제도를 기획을 하고, 이제 의사결정까지 할 때, HR 담당자나 또는 네. 경영진이 빠지기 쉬운 또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네, 생각나신 대로. 네.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복지와 보상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네. 연봉이 좋아서 복지에 혹해서 입사했는데 네, 네. 일하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와 보상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일단 전제 조건을 깔아두고 조금 실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현실 가능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디즈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의 그 3년 근속 리프레시 휴가 기간이 2주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을 설정을 할 때도 그냥 2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주를 해야 되나? 2주를 해야 되나? 네. 다른 대기업은 한 달을 하던데, 네. 3주를 하던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와디즈 사이즈에서는 4주 동안 한 담당자가 비면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네, 네. 4주를 도입해버리면 아마 3년이 넘은 구성원들이 네. 가는 게 굉장히 일정 잡기도 어렵고 네. 눈치도 보일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뽑아냈고 네.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했고 네. 설정한 게 2주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용률이 높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네. 사실 구성원들도 말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도 못 쓰는 제도야. 네. 막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실 가능성을 꼭 고려를 해서 그렇군요. 설계를 해야 된다. 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100명 이제 이내에서도 작은 조직에서는 예산의 폭 때문에 뭔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하는데 제약이 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럴 때는 좀 비용 대신에 뭐 좀 더 만족도가 높은 보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 어떤 걸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것도 이게, 제가 쉽지 약간 않은 이상적인 얘기 부분이라는데. 하나랑 현실적인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도 진짜 믿고 있고 이 얘기하면은 저를 꼰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 네. 전 동료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네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와디즈에서 제가 아까 설문한다고 했잖아요. 네. 와디즈에서 만족을 주고 있는 요소 1위가 매년 훌륭한 동료예요. 그건 구성원의 이제. 네, 구성원들이 나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퇴직 면담을 하는데 네. 너무 우는 거예요. 퇴사하시는 분이. 아, 저는 앞으로 이런 동료 절대 못 만날 것 같고요. 이런 회사, 이런 대표님, 이런 문화 저는 절대 못 만나요. 너무 훌륭한 동료들 제가 왜 나가세요? 막 얘기했는데 저도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네, 네. 울었는데 네. 아무튼 이상적인 얘기가 동료고 네. 두 번째 그 초기 스타트업의 중소규모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는 네. 사실 보상을 제공할 때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과 네. 시간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아, 시간. 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일에 반차를 쓸 수 있게 해준다던가, 네. 회사에 다 같이 쉴 수 있는 리프레시 기간을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지만 네.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보상을 낼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제가 아까 빠지기 쉬운 함정이랑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연차 사용률이 높지 않은데 네. 이미 본인 연차도 못 쓰는데 휴가를 주면 구성원들은 뭐라고 하거든요. 나 내 연차도 못 가는데 무슨 생일 반차.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현실들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또 초반에 얘기했던 뭔가 문화를 만들어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이, 네네. 좋지 않을까.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네네.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네. 여기까지만 벌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네. 개선까지 좀 보상을 수립한 프로세스를 네. 한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거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프로세스를 네. 우선, 말씀드리자면 네,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리고 조금 이 과정 중간중간에 네. 조금 그래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평소에도 수집을 하고 있고 연 단위로도 하고 있지만 이런 큰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요. 그리고 네. 이번에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외부의 트렌드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외부에 한 30개사가 되는 회사에서 네. 어떤 보상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 그런 복지 보상 제도는 자랑할 거리이기 때문에 채용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네. 그렇다면 우리의 구성원들의 니즈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파악했을 때 각각 요소들을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용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그래서 인당 얼마가 들 건데 결국에는 사람당 이 비용이 그쵸. 떨어지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겠구나라는 그 비용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네. 구성원의 니즈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 네. 비용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네.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제 기분 좋은 발표가 남아있겠죠. 네. 발표를 하고 나서는 이제 뭐 발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상들을 어떤 규정으로 가져갈 것인가, 어떤 규칙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네. 뭐 온라인으로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아, 설명회들도. 네. 그리고 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발표하고 나서 계속 개선점들이 보여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이게 완성되는 건 제도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피드백 받고 개선하고 네. 뭐 바꿔 나가는 과정들을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제도가 이렇게 된 다음에 아예 개선 자체가 어려워서 네. 좀 아예 그냥 그 롤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클로징이 된 그런 것들도 있었나요? 중간중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롤백, 막 클로징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 네네. 규칙들을 조금 바꾸긴 했던 것 같아요. 아, 규칙들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저희가 준비한 네. 팀장님 준비해 주신 발표는 요런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Q&A 이제 세션을 하기 전에 저희 플렉스 네,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플렉스를 쓰고 계신지 네. 좀 그런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플렉스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좀 와디즈에서 만족스럽게 HR팀에서 쓰고 있는 기능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HR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봐요. 뭐 한 달 단위로 이제 뭐 근태라든지 뭐 아니면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들을 되게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플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리포트를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피벗으로 자동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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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달 연장 근무는 몇 퍼센트 하고 있고 1인당 몇 시간을 하고 있고 조직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1인당으로 늘어나가고 있는지 보고 네. 특별히 많이 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실제 현업에 가서 TO가 필요한 건지 네. 뭐 효율화가 되지 않는 건지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더, 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플렉스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도입을 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좋은 게 여러 가지에 대한 기능들을 모을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제가 타 플랫폼에서 전자계약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플렉스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한번 하면 여기에 있는 뭐 연봉 정보나 뭐 계약 정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쌓이니까 네.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네.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Q&A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청해 주실 때 이제 사전 Q&A 주신 것들 그리고 실시간으로서 이제 계속 올라온 Q&A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한 번씩 보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Q&A 지금 저희 이제 취합해 가지고 전달 주신 것들 있는데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마 보니까 네네. 많이 계신 분들이 평가 보상 얘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위주로 그 와디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아마 궁금해 하신 것 같네요. 네. 저희 사전 질문을 네. 먼저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 Q&A를 네. 실제 그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처음에 질문 주셨던 그 와디즈의 그 보상은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보상, 아까 그 프로세스? 네네네네. 한번 말씀드린 보상 설계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평가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네네. 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와디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 제도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네네. 사실 저도 사전에 그 Q&A를 공유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 복지 제도를 잡았는데 평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 네. Q&A 때 좀 한번 같이 풀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와디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 꼭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이 입사했을 때 네.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어서 그 프로베이션 기간 동안 네. 어떻게 와디즈에서 무언가를 이뤄냈고 네. 컬처핏과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직책자가 보임할 때 하는 직책자 보임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연간 평가. 역량 평가. 네, 연간으로 연간 평가. 네. 그 보상을 하기 전에 하게 되는 이제 연간 평가 이 세 가지 평가로 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프로베이션 평가랑 직책자 보임 평가는 조금 더 인재상에 근거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 그러니까 보상 같은 경우는 성과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과. 네. 와디즈는 최근 2년 동안 이제 연간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네. 이제 역량에 대한 관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관점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역량이라 함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과거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프로젝트를 나열하는 식의 답변을 받진 않아요. 내가 뭘 했고,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네. 받지는 않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이 네. 역량을 기반으로 올해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미래지향적인, 네. 아니면 현재 관점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역량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되는지를 인사해서 네. 정보들을 파악해가지고 보상을 좀 연결시키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두 번째 성장 파트는 제가 계속 성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1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냈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전 질문 중에 또 올라온 게, 네.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요런 질문, 저도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떤가요? 사실 100% 완전한 공정한 평가, 보상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사 담당자분들이신데, 네. 공정한 평가를 설계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KPI나 MBO나 OKR이나 이런 부분들로 툴을 사용하고 있지만, 네. 사실 평가라는 것은 상위 20%, 하위 20%는 어떠한 평가 툴을 가져오더라도 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맨 위와 그쵸? 이제 하위는,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네. 평가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가 뒤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찾아나가기 위한 뭔가 최선의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약간 평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은 100%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것들을 잘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관련 질문으로 주신 게, 요거는 약간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네. 분기로 이제 보상을 지급하는 거랑 연 1회로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 시기별로 이제
다른데 보상의 적시성을 활용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거나 고용 안정에 좀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질문하신 분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보면 분기에 하면은 더 적시적으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보상의 지급 시기를 설계할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 지급 시기 보상 뭐 성과급이나 약간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질문인 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직지성 있는 성과급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연 단위의 연봉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 일단 주제인 것 같은데, 네. 뭐 KPI가 있고 숫자로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곳에서는 네. 그런 분기나 반기 단위로 즉시성 있는 보상을 주는 게 동기부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네. 이 평가 시기가 되게 잦고 네. 그 보상을 즉시적으로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구성원들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짧은 주기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 같은 IT 회사나 다른 플랫폼 회사들 영업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네. 점차적으로 조금 더 연 단위의 보상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세팅을 네.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음. 와디즈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가지고 보상을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지제도, 보상제도 설계 관련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질문도 드리면은 보상제도를 수립할 때 경영진을 설득하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그쵸. 네. 경영진을 설득하는 방법은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디즈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네.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혹은 뭐 인사 담당자인 제가 생각에 이렇습니다라기보다는 네. 구성원들이 이렇게 원하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가 훨씬 설득하기 쉬운데 음. 제가 무슨 의견만 해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런 수집된 것들과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HR의 데이터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현재 상황의 데이터가 이러한데 네, 구성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잘 그게 리즈너블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네. 하나 질문 답변 드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MZ 세대가 선호하는 보상 복지 체계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예. 뭐,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게 좀 좋았는지 또는 어떤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은지. 예. 뭐, MZ 세대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MZ에 대해서 작년에 되게 화두로 떠올랐던 게 공정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공정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을 해가지고 보상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도 계속 고민이 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 평가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투명하게 했는지 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뭐 평가에 대한 그 주기별로 내가 반기 혹은 분기 연간별로 네. 어느 정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조금 마련이 되면 네.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아, 나의 부분에 보상이 이 대해서는- 정도라는 게 그쵸. 하고 네네. 뭐 그 대화창에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수시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네. 뭔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딱 알려주면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그 있죠. 초반에 했었던 것들이 다 잊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쉽죠. 네. 와디즈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나 반기 단위의 피드백 제도들을 새롭게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렇게 즉시성 있게 피드백 주고 약간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MZ세대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금 더 공정하다라고 느낄 네. 수 있는 포인트 그런 있지 않을까.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전 질문은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거 이렇게 한번 추려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실시간 질문 저희 온 거 한번 살펴보면서 네, 요거는 네, 팀장님이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네, 답변 드리면 좋을 것들 한번 저희가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저 다 너무 답변 드리고 네, 싶은데 네, 네. 답변을 못 드려서 아쉬운네요.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지금 지금 질문들 주신 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지금 아까 발표해 주신 복지 제도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질문 주신 게 있고 네, 그리고 약간 급여 보상 쪽에 대한 변화를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저 네. 보상 일단은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맨 위에 장세진 님이 네. 회사의 자원이 한정적이라 차등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네. 개발이나 영업과 달리 평가가 쉽지 않은 직무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네요. 네. 이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리면 거의 다시 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역량과 성장 관점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개인이 어떤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라는 네. 질문을 주신 것 같긴 네. 한데, 네. 네, 저희는 그런 부분들로 해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팀장님 보시고 한번 좀 답변 드리면 좋을 질문을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함혜민님께서 좋은 인재와 계속 함께하기 위한 제도나 보상이 따로 있냐, 장기 근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사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여가지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와디즈는 현재 3년 근속에 대한 보상 현재 하나만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스타트업에서는 1년 정도 회사를 또 다니는 것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오랜 장기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년 단위, 뭐 3년 단위, 5년 단위 좀 짧은 흐름으로 보상을 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정도 됐을 때 약간 회사에서 준비한 간단한 선물들이나 아니면 네. 시간적인 지원들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3년, 5년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와 함께 뭐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휴가비를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텐션 네. 확보를 위해서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벌써 6시가 넘어서 저희가 한 질문 한 2가지 정도 조금 그렇게 좁혀가지고 네. 답변을 드리고 이제 못다한 Q&A는 저희 나중에 플렉스 커뮤니티에서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고 너무 답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잠시만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네. 그래도 이제 이 복지 보상 히스토리에서 이제 약간 보상적인 측면, 그 급여적인 측면, 약간 금전적인 보상의 측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변화를 해왔는지 혹시 그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다 그냥 공개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네. 사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네. 얘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 너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네, 좀 네.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고민들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 기존에 있었던 인원들과 새로 합류하는 인원들 간에 대한 보상의 갭이 점점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초반 단계에서의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것과 네. 그리고 나중에 회사의 브랜드가 커졌을 때 외부에서 이미 이름 있는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네.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와디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녔던 멤버들도 네.
같이 회사와 성장을 해서 현재 그 역할들을 잘 맡고 있다면 현재 역할에 맡을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연차나 경력으로 보상하지 않고 네.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수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와디즈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파악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역량 베이스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뭔가 연차나 호봉 개념보다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네.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만 라이트한 질문으로 네, 하나만 주시고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이 한번 마지막 질문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네. 볼게요. 홍라라님께서 네. 사내 이벤트의 진심인 와디즈 코시국의 비대면으로 어떤 이벤트를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송년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네네. 집에 프로그램들은 회사 이제 카페에서 라이브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로 할수 송출을 있게 하면서 하고, 네. 뭔가 그 최소한의 인원들만 나와서 네. 뭔가 그 임원분들이 뭐 축하 무대를 좀 재밌게 한다던가 네. 약간 게임을 한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었고 네. 저희는 구성원들에게 집으로 약간 박스에다가 뭐 와인이랑 여러 가지 키트랑 이런 메시지들을 다 하나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네.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고, 최대한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집에서 같이 막 이제 진행을 할수 하고 뭐 그러기도 했고 뭐 아니면 구성원들끼리 각각 소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뭔가 비용적인 지원 부분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소그룹으로 약간 오프라인 정도의 어떤 모임은 가능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그 외에도 사실 실시간 Q&A 답변을 못 드린 것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 웨비나 끝나고 저희가 Q&A 노트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또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좀 오버됐는데도 이렇게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웨비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와디즈 히스토리 들으면서 되게 얻는 것들, 인사이트도 많았고, 또 좀 못다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도 또 이런 고민들 잘 만들어서 웨비나로 또 더 좋은 주제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